농부가족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몸도 좀 안 좋아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저희 지인이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두 분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오늘 하신대요.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체크해야 될 것들도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플러스로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6살 됐을 때 저희 같이 두 사람이서 이렇게 이제 여성 전용 찜질방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물론 저는 투자만 하고 제가 이제 너무 어린 관계로 뭐 나머지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 사업이 잘 됐었는데 나올 때 권리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겪었고요. 최근에 한 7, 8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하우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큰 건물 전체 한 100평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이 막 몇십 개 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그 시설을 권리를 사서 제가 임대차로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물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 권리금을 혹시 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줬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시설은 내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준 그 권리금은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압박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많이 또 고통을 받다가, 그 사업도 좀 잘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주인하고도 좀 타협을 보고 그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잘 이제 인계를 하고 나온 경우가 있어서, 상가 임대차 할 때 처음에 저는 간단하게 이제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월세와 뭐 보증금, 그리고 제가 임대하는 기간 정도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저 마음처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은 건물주는 그 상가를 제가 살려서 잘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그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을 좀 걸어와서 사업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다른 시설 사서 하려는 그 임차인으로 하는 그 계약하시는 분 또한 저처럼 똑같이 집주인과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계약서 한 장 자체가 무슨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중개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역량이 있는 중개사를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법적인 걸 도움을 받고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잘 꼼꼼하게 적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중개사비를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내가 알아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은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가 어떤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인 건물주와 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식당이라면 식당에 필요한 주방 집기나 인테리어 또는 식탁 의자나 이런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계약은 시설 권리금 계약입니다. 이런 권리금은 임대료와 같이 실질적인 그 부동산에 관련된 금액은 아닙니다. 권리금이란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 데고,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는 돈을 말하게 됩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을 말하고요. 영업권리금은 노하우나 영업 매출에 관련된 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물리적인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그 상가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점포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그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 전체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거를 인계인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매출 전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기간도 끝내가는데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주인이나 그 상가 건물 주인 같은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내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든 아니면 주택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임대차 계약서가 저는 뭐 표준 계약서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그거를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그 특약의 내용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부과를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특약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서로 정하고 임대차를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 시설 상태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라인을 하나만 쓰면은요 굉장히 곤란할 수가 많아서 이 시설 상태가 어떤 건지를 꼼꼼히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제가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어떤 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시급료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전에 허가에 대해서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이제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 할 때 이게 허가가 안 날 시에는 내가 배액 배상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써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원상복구 문제인데요, 철거가 아닌 계약을 했을 때 시점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원상복구가 어떻게 할지 서로 임대인과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화재 보험은 그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들 건지 아니면 내가 또 따로 들어야 되는지도 계약할 때 체크하셔야 되고, 사업 주체는 꼭 임차인이어야 되고, 그 명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체크하셔야 되고, 면적 기준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내가 공부상에 있는 그 면적과 내가 쓸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할 때 면적이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쓰시고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 권리금에 대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권리금을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거든요. 상법 41조에 보면은 영업에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업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같은 동네에서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권리금을 잔뜩 받고 그리고 넘겼어요. 넘기고 바로 같은 동네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막 고통을 받고 막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법 41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그 식당 영업이 안 돼서 편의점을 하는 분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했어요. 임대인이 편의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임대인을 임차인에게 특정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의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나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업종과 관련된 임대인의 요구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책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경우에요. 이러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했을 때는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를 할 때 예를 들어 카페나 뭐 식당이나 중국집이나 아니면 뭐 떡카페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을 계약을 할 때 보통 권리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주변에 그런 이제 계약하려는 분들에게 도움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 시에 또 특별한 것들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고 많이 알수록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진 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나올 때도 생각을 하고 출구와 테러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상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 만들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